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번에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회는 13대 국회 이후에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원구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를까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는 국회의장이나 법사위원장 등의 자리를 누가 가져갈지를 국회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장은 투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의 사전 조율에 의한 투표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차라리 국회의장은 예를 들면 원내 제1당이 가져간다 혹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고 반대로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견제 기능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가져간 반대 측이 가져간다고 규정한다면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의장은 투표로 뽑는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그만하고 차라리 기한이라도 지켜보자는 뜻에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이제 시한이에요. 그죠? 국회의장 뽑는 20대 맞습니다. 국회. 예, 근데 또 넘긴다. 뭐 이게 사실 지키면 이게 아마 신문 일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이게 있죠. 지키면. 네. 근데 네. 이번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또 항상 평상시처럼 그냥. 예. 네,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여야 3당 그 원내 수석부 대표들 어제 그 두 차례나 회동을 갖고 국회의장 선출과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제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를 했죠. 오늘 또 만나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이제 밝혔지만 그러나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제 그 본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지만 이건 이제 또 그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우선 그 여야 3당 이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 이전부터 전혀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새누리당과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은 각기 그 자신들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제 그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죠. 그 입장이 뭐예요, 이 사람들? 네, 일단 이제 어제 저녁 2차 회동 때 예. 이런 안을 갖고 만났던 모양이에요. 각각 예. 국회의장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할 때 서로 제시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 몫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안을 갖고 이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마 국회의장 문제로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됐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그 집권여당으로서 그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운영위와 법사위원 등은 사수해야 된다. 운영위, 법사위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위, 기획재정위 이 정도는 사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국회의장을 새누리당 이 맡을 경우에는 그 예결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특히 이제 그 예결위와 그 기획재정위원회 가운데 하나를 좀 더민주에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민주는 원내 일당으로서 그 국회의장과 그 예결위, 정무위원장 등은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법사위는 이제 그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 국민의당은 그 주요 상임위 가운데 그 최소 2개 정도는 국민의당에게 좀 그 몫으로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이게 법정 시효를 지킨 게 13대면 그게 언제예요? 기억도 안 해. 이게 8년입니다. 88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건 한 98, 2008, 그 한 30년 전부터 계속 안 지키고 왔다 이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그죠? 역대 연구소년 협상 평균 51일이 이제 걸렸습니다. 아유, 빨리도 하시네. 51일. 그런데 네. 이번 국회 연구소 협상은 결국은 아마도 더 걸릴지 모르겠다. 이제 예. 비관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뭐 정기 국회 직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당 벌써부터 뭐 책임 공방에 나선 이런 모양새인데요. 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그쳤다는 생각을 안 한다며 이 상임위 10개를 가지던 당이 알토란 같은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정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20대 국회가 결국 그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새누리당의 혼선 예. 그리고 더민주의 과욕이다. 이렇게 이제 양당을 싸잡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삼가했는데요. 그러나 원구성 협상 조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해찬 의원이 만나기로 한 거. 그죠? 네. 현지 시각으로 이제 8일. 현지 시각 8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저녁 때쯤 네. 되겠네. 한 네. 13시간, 14시간 차이 날 거야. 오늘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아침 정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번 회동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예. 이해찬 의원은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무부 초청으로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만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유추해 볼 수는 있겠으나 네. 이해찬 의원은 일단 미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반기문 총장이 차 한 잔이나 하자고 연락을 해와서 차나 한 잔 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해찬 의원은 미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반기문 맞습니다. 총장. 이제 네. 이해찬 의원과 반기문 총장과의 인연은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국무총리를 했었죠. 이해찬 의원은 어제 이제 이 갈등이 심한 정치의 외교관 캐릭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정치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서라도 건너가야 하는데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외교관을 많이 봤지만 이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간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대선 후보까지 간 사람들은 정치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이명박 대통령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법조인도 근데 있었고. 대부분은 예.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란 핵 모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네, 그러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제 북핵 제재에 대한 공조를 계속 미중이 어떻게 유지를 해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예. 어제 베이징에서는 제8차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 존 캐리 미 국무장관 개막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서 미중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면서 미중 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좀 취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또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모델로 삼아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예. 리수영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면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 공조에 틈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좀 단돌이 나선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꽃게잡이를 위해서 새벽 조업에 나섰던 연평도민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직접 납포하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연평도 어촌계의
박태원 계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뭐 우리 계장께서 직접 어선에 계셨던 건 아니죠,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우리 어선들이 직접 납포라 그러죠? 중국 어선을 우리나라에 끌고 오게 된 상황이요. 그날 새벽 한 4시 50분경에. 예. 연평항을 출발해서 이제 작업장으로 이제 출발하던 도중에. 예. 아마 이 선장들이 아마 이 북쪽을 좀 봤었나 봐요. 연평도 동북 쪽을 쳐다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아마 너무 많이 내려와서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어깨가 안 나고 속상해 죽겠는데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선장들하고 아마 연락들을 해가지고 우발적인 상태에서 아마 중국 어선들이 있는 쪽으로 돌진을 하면서 기적을 굴렸다 하더라고요. 예? 날 나가라. 여당에서 영에서 나가라고 기적을 굴리면서 어떤 속으로 이제 추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어선 두 척이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늦게 대처하다가 우리 어선들한테 이제 납포가 돼서 연평항으로 끌려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몇 척이 두 척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어선 몇 척? 아마 전후 앞뒤로 해가지고 약 한 19척 정도가 내려 싸고서 아마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쭤본 게 그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 저희들이 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거든요. 예. 남과 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중국 어선들, 중국 배 탄 사람들이 뭐 손도끼 들고 막 설치고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상황에서는 아마 순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처 못했던 게, 네. 잠깐 다른 걸 하고 있었는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마 우리 어선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들이닥쳐가지고서 배를 계류를 하고, 호줄을 걸고 그래서 아마 순식간에 이루어진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솔직한 얘기로 국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워낙 중국 어선이 그 조업을 많이 하죠. 그죠? 18년째거든요, 금년 들어서. 예. 18년째 저희 어민들은 이제 조업 자제성이 있어가지고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 어선들은 밤낮을 자기 계집인 양. 예. 그냥 아주 밤낮을 훑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미역적인 대책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03년도, 05년도 요쯤에는 저도 꽃게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아마 한번 납부 작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우리 연해가 아닌 우리 조업선 자재선까지 들어와가지고서 마구잡이로 훑어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수들하고 선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한번 대치를 하자 해가지고서 한번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때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수사항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예. 삼국 중국 어선인 이 사람들은 땅끌이를 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조업을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10년이 거의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상황이라면은 저희 어민들이 많이 참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예. 많이 잡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왜냐면, 영해라는 것을 갖다가 중국 어선들이 밥 먹듯이 돌아가지고 주간 야간이 없습니다, 그냥. 예. 땅끌이를 갖다 18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퇴근은 가능했어요. 예. 너희들 우리 지역에서 나가라고. 예. 퇴근은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미지근했거든요, 이게. 뭔가를 해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대형 오토를 갖다가 LNL 선상에다 쫙 심어가지고. 대형 뭐요? 땅거리 어선들이 조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대형 어떤 거요? 어초요, 어초. 어초. 예, 예. 그런 거 심어놓으면 저온도성도 되고. 예.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왜 안 했어요? 저도 그거에 의아한 게. 예. 충분히 이게 있었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디서 심어달라. 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했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 필통해서 국가기관이 특나는 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에요? 옹진군, 인천시, 예. 수협 중앙에 하여튼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남쪽에는 어초 사업을 엄청나게 50억, 40억 막 하는데, 전작, 대한민국 최고 전방인 우리 LNL 선상에는 그 사업을 안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국 어선들은 계속해서 자원을 싹쓸이하고, 사실 이 염해라는 것은 LNL 선상을 떠나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땅끌이를 하게 되면 자원이 희가 마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기름도 버려요. 예. 배에서 엔진 오일 갈고 다 버립니다. 기름도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도 버립니다. 연평도 뒤쪽에 수초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예. 불량시장 들어서 땅을 파보면 다 기름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버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를 해도 조사도 안 해주고. 어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게. 글쎄, 해경이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경이 단속을 하는 거 맞는데, 해경이 여기서 LNL 선상에서 제안을 받습니다. 예. 국가 안보 관련해서는, 예. 해군 함정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막말로 얘기해서 해경이 세력이 좋고, 단독적으로다가 납포작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얼마든지 하겠죠. 여기는 최전방으로서 4개 법령이 준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 감수는 하고 있거든요. 감수는 하지만 잘못된 건 개선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예. 여러분, 예. 저희들이 원하는 건 최근 들어서 그거죠. 대통령께서 좀 연평도를 방문하시든지, 예. 비폭 사건이 이어서 천안함 폭파 사건, 연평해전 등 그 수많은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LNL이라는 해상에 대해서, 영유권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얼만큼 생각하라고 계신지 궁금해요. 차라리 13개 부처 장관들 불러놓고 세워도 특별법에 준하는 그 법령 내에서 불법 중국 어선으로 피해복을 보고 있는, 앞으로 봐야 할 그 어민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좀 제정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다가 어민들이 뭔가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거 안 해주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야기 해봤자 어디 가서 막힙니다. 예. 어디선가에서 자꾸 막혀요. 이야기를 안 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무시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표가 몇 개 나오지도 않는 동네에서 너무 큰 걸 요구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누가 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땅이거든요. 그럼요. 대한민국 최전방이거든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왜 눈길을 막고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니 어민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같이 법에 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 떠나가지고, 야, 참 속이 시원하다. 맨날 중국어선 우리 영해에 들어와가지고 이 쌍끌해가지고 가는데,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지만 위험할 뻔도 했다. 예? 중국 어선 선원들이 만약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을 때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전 그거 보면서 정부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18년 동안 반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평도 어촌계의 박태원 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지역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7시 38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화요일 아침. 하지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오늘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지 진짜 요 월요일인 듯 월요일이 아닌 도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체 구간도 꽤 깁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판교에서 반포 사이로 쭉 속도가 내려가고 같이 가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시흥 지하차도 이전부터 내곡터널 쪽으로 길게 밀립니다. 서남적 서부간선도로 외곽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중간에 신정교 아래를 제외한 전 구간 꽉 막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뒤쪽으로 암사대교부터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반기문 대망론 덕분에요. 잠룡들이 눈을 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차차기 주자로 불리던 젊은 주자들의 조기 등판론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바로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인데요. 오늘 직접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아유, 요새 뭐 제주도 보니까 이게 땅값 오르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2년 사이에 거의 40% 올랐다고 그래요. 예? 글쎄 말이에요. 뭐 제2공항도 있고요. 워낙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 실수요도 있는 데다가 뭐 이 수도권에 기획부동산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자꾸 어떤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서민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주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기획부동산까지 몰려간다. 그러면은 그게 거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상당 부분은 거품이라기보다는 투기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아니, 근데 왜 제주도가 그렇게 인기냐? 뭐, 거기가 그렇게 살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거기 가서 사는 게 이제 참, 그걸 하나의 일종의 꿈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거기 탄소 없는 섬, 뭐, 그러니까 자동차들 뭐 이렇게 좀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작업도 하시죠? 네, 제주도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려면 우리 에너지도 깨끗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석연료, 휘발유나 뭐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100% 좀 없애고요. 네. 풍력으로, 바람으로 자동차가 가고 집에 전기도 전부 태양광이나 뭐 우리 지열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도록 해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2030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사실 제주도가 살기 좋은 거는 다 알고 저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여건만 되면 가서 살고 싶죠. 근데 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제주도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아무리 도정을 잘해도 중앙 언론에서 잘 받질 않아가지고 좀 그런 거 섭섭하거나 서운하실 때 있죠. 아이고, 저야 뭐 제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옆으로 제쳐놔야죠. 지금 뭐 국회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제주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도정에만 이런 약속을 하고 오셨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조기 등판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50대 기술원. 예? 예? 50대 기술원. 예. 사실 옛날에 40대 기술원이었는데 지금 50대 기술원 어쨌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튼 시대의 변화나 어떤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권이 충분한 답을 못 주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주자들이 국민들이 볼 때 많이 좀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걱정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토론과 우리 정치의 변화무쌍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대의 해답을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시대의 해답이 뭘까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선택을 하겠죠.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선택. 만일 여론이 말이에요. 우리 원희룡 지사가 지금 제주도에만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여론 막 있으면 그러면 그거 국민들의 선택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2018년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미 그것도 저희 국민들이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맡긴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한번 왔다 가니까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예를 들면 50대 기술원이라든지 뭐 지금 뭐 이해찬 의원하고 반기문 총장이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지금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관이 국내 정치 그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에는 동의하세요? 자꾸 이거 뭐 얘기하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거냐 뭐 견지하는 거냐 아니면 뭐 거기에 선거운동하는 거냐 이런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니까 저는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외교관은 사실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서 외교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국내 정치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민초들의 삶의 문제. 예.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세력 간의 예. 갈등과 정말 정말 살벌한 그 정치 과정까지도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일상 속에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관으로서의 일상과 이 국내 정치의 이 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도 되고 걱정들도 하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과연 반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일정을 행보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외교관에 대한 선입견을 뛰어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본인이 증명할 문제이고 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외교관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예. 외교관들이 국가 지도자로서 국내 정치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저는 반기문 총장의 일정을 누가 짜줬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죠. 예. 우리 원지사님이야. 반 총장이 일정이나 짜줄 사람입니까? 아니, 우리, 원지사님 같은 경우에 제주도정 협치, 예? 이거 많이 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협치라는 단어가 조금 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협치, 이거 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가 굉장히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말이에요. 네네. 예. 협치가 원래는 관료주의를 깨기 위해서 현대사회가 우리 민간,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시민사회, 기업, 정부 이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운영해 나간다. 이런 협력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 현안이랄까 미래의 민간의 에너지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에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실험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 얘기하는 것은 대결 정치의 반대로 협력 정치를 얘기하는데 정치 세력 간에 언어라는 게 또 쓰여지면 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협치도 절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 화두로 제기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그렇죠. 저는 그것을 핵심을 포용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의 주체들과 주도 세력들이 포용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을 때 국가도 포용 국가가 되고 경제도 포용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타, 배제, 독선의 정치와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포용 정치를 통한 협치,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거버넌스, 우리가 원래 협치의 거버넌스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 구바나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구바나레가 이 중세에 굉장히 라틴어로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항해 일지 이런 데 많이 등장하거든요. 원래 이게 배를 조종하다는 뜻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같이 함께 이 배를 조종해 나간다는 측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왜 이 중앙정치에서는 그게 안 될까요? 지금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답답해요. 예. 어차피 자기 세력의 권한과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합의 정치의 전통이었고, 제도적으로도 워낙 이긴 쪽이 다 가지도록 돼 있는 이런 무한 대결의 제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민들이 또 딴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정유화 전 국회의장의 싱크탱크도 있고, 손학규 전 대표의 이른바 제3지대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먹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국가 운영에 내지는 그 대안이나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정치 주체들은 정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토론을 통해서 예.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전 국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허. 그런 이야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 그렇게 주장하고 희망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그렇죠. 점에서 정말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 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대안과 그런 능력 있는 세력을 제시하는 쪽이 국민의 선택을 받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이제 여름 되면 또 제주도 많이 가실 텐데 또 우리 원희룡 지사님 그때까지 제주도 잘 이끌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